자,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 혼자 너무 무거워요. 재활용품. 재활용품 나가는 날 언제예요? 요일이?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우리가 갖다 놓으면 돼. 갖다 놨어. 갖다 놓고. 큰 거 저거. 야, 그거 놔. 내가 갖다 줄게. 예예예. 지금은 저거는 내일 아빠. 내일. 자, 시작하자.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 오늘 많이 나갔나? 한 몇 장 나갔지? 아, 그래도 뭐 2장밖에 못 나갔네? 1장, 2장. 오늘 2장 나갔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은 조금 어렵고 조금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 걸 이제부터 할 거야.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아. 앞에 한 페이지, 9-5 쪽 앞 페이지 나가면 끝날 것 같다. 요 정도만. 여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생각할 거 없었지? 생각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 강연이랑 온유는 아직 화장실 갔다가 안 왔네. 지연이는 그래 따라올만 하냐? 응?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따라올 만은 해요. 지연이 또 좀 하다가 어려워서 6월달 시험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어? 네. 시험이 당연히 어려워. 그렇지? 당연히 우리나라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생각하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이 어려운 걸 누가 다 이해해내느냐, 누가 인내를 갖고 참고 끝까지 공부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야.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 이걸 이겨내서 끝까지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네가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 뭐 다른 거 불필요한 시간들 다 줄이고 여기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잠도 자야 되고 또 너무 잠 많이 자도 안 되고 적절하게 모든 시간 누구 만나고 싶어도 만나면 안 돼. 지연이 어디 뭐 데이트하러 가면 안 돼. 알았지? 괜찮아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 모든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야 돼. 온유는 아직 안 들어왔네. 회장님. 자, 시작하자. 자, 이제 제4장 등기 신청인.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칠판하고 노트를 번갈아. 지금 내가 나가는 대로 같이 잘 따라와야 돼. 이사장님. 얘기해. 방금 전까지 배운 것들은 다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뭐 알아두고 암기 다 해야지 물론.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어려운 게 없잖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배우는 것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야. 이제는 머리를.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인 무효 등기가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말소 주장하면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자, 1번이 무슨 말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란 상속, 판결, 공용징수, 또 경매, 기타 법정 법률 판결 어떤 그런 거야. 자, 상판공경법에 관계되지 않은 상판공경법에 해당되면 이것은 내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경매로 집을 샀어. 온유가 경매로 집을 샀으면 그 집은 온유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이건 누구 거야? 온유 거야.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매매나 이런 것은 계약이나 매매로 한 것은 등기를 해야 자기께 되지. 근데 요 5가지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안 해도 내 거야. 등기 안 해도. 그래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등기는 왜 해?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필요 없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이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쉽게 이해되니까 일단 한번 들어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온유를 속여가지고 온유가 경매에서 취득을 했는데 누가 온유를 몰래 누군가가 이것을 자기 걸로 등기를 한다 해도 온유가 언제든지 그거는 말소하고 너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자,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힘이 있다. 아무도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이기질 못한다. 자, 두 번째,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뭐야? 예를 들어 돈을 1억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등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1억 주고 샀어. 온유가 1억 주고 샀어. 그러면 이 집을 온유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등기를 해야지만이 온유께 되는 거야.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야. 갈로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들어두고 용어는 나중에 한번 다 듣고 나면 그때는 다 알게 돼. 자,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효력 주장 가능하다. 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 누구냐 하면, 자, 어떤 소송을 걸어서 소송의 어떤 판결이 1월 1일 날 판결이 났는데 판결 전에 이 소송을 건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 사망을 했어. 그럼 변론 종결 후가 되면 사망을 했는데 변론 종결 후에 이 승계인이 있어. 승계인. 이거 조금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변론 종결이 1월 1일 날 됐는데 변론이 종결하고 소송을 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하면 승계인 상속자가 있겠지. 이 상속자한테도 이 사망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한테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야? 자, 그런 것들이 있고 4번 채권자 취소에 관련된 건데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 우리가 몇 번 했지?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 자, 한 번 더 한다. 집이 있는데 여기 지연이 집이야. 지연이 집인데 지연이가 온유한테 판다고 하고 1억을 받았어. 온유한테 판다고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고 지연이가 이 집을 받고 등기를 안 해주고 이 지연이가 강연이한테 팔았어. 강연이한테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 채권자 온유가 이 매매가 잘못됐다고 이것을 취소할 수 있지.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지. 자, 이 채권 취소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등기에는 오늘 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의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의무자. 즉 내가 매매를 하면 집을 파는 사람, 집을 팔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무자라고 해. 등기 권리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해.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구분해야 된다.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누군가? 자,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 집에
주인은 지연이야. 집의 주인은 지연인데 지금 온유한테 1억 받도록 했는데 온유한테 1억을 받고 실제로는 강현이한테 팔았어. 그래서 온유가 이 매매 계약을 취소시키려고 해. 매매 계약을 온유가 취소시키려고 해. 자, 이때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현 소유자 지연이가 등기 의무자가 돼. 왜? 지금 현재 지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상에는 강현이 걸로 되어 있지만 최초에 지연이 거였기 때문에 지연이가 의무자가 돼. 다시 취소. 자, 다시. 자, 등기부를 보면서 하자. 이번 등기부를 보면서 하는데 1번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 지현이 건데 3번 강현이한테 넘겼는데 이걸 누가 취소시켰냐면 온유가 지금 취소시키는 거지. 온유가 취소시키고 온유한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의무자는 누구냐면 현재 소유자 강현이가 의무자. 현재 소유자가 의무자 되고 권리자는 누구냐 하면 그러면 온유가 되느냐? 권리자는 온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자였던 원래 지현이가 온유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지현 어떻게 적냐 하면 권리자에는 김지현 대위 신청자 장온유 이렇게 적는 거야. 김지현 대위 신청자 장온유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칠판 잘 보고 있나 지금? 네. 좀 어렵지만 나중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민법에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채권자 취소권에서 민법에서 다루고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등기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공부하고 민법 배우면 또 민법이 쉽겠지.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는데 자, 칠판 잘 보고 원래 1번 지연이 거였어. 그래서 2번 지연이가 온유한테 팔았어. 그래서 이제 온유께 됐어. 온유께 됐는데 3번 온유께 됐는데 2번 온유 소유권이 말소 등기를 해버린 거야. 2번 온유 소유권 말소하고 말소 등기를 해버린 거야. 2번 온유 소유권 말소하고. 근데 이게 누가 했냐면 누가 했는지 몰라. 아무 이유도 없이 온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소가 돼버렸어. 자, 이런 경우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경우 의무자는 누구냐면 의무자는 지현이 그러니까 등기를 해줘야 이제 지연이. 자, 지금 다시. 자, 문제 다시 낼게. 문제를 다시 낼게. 자, 지연이 건데 어느 날 지연이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미국 갔다가 돌아오니까 온유라는 사람으로 지연이 집이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온유가 지금 원인 무효야. 이게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원래 되지 않아야 될 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2번 온유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하느냐? 그걸 어떻게 말소하냐 하면 우선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냐 하면 지현이 이름으로 하든지 또는 아니면 온유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는 원래 소유자 지현이 아니면 가짜 소유자 온유 이름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등기 권리자는 진짜 소유자. 예를 들어 지연이가 진짜 소유자다. 그럼 지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연이. 자, 요렇게 된다. 조금 어려운데. 최초 소유자, 가짜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자, 요 차이 알고.
지금 좀 어렵지? 이제 계속 많이 해볼 거니까 2번. 네. 2번. 자, 한번 들어놔봐. 2번. 자, 두 번째는 지금 갑이 을 소유권을 원인 무효 말소하고 병에게 매도한 사항이야. 문제가 그런 거야. 갑이 을의 소유권을 원인 무효 말소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어.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요 소유권 이전한 을의 소유권을 갑이 말소를 해버린 거야. 말소를 하고 4번 요 3번 말소를 했어. 그렇게 하고 5번 등기에 뭐라고 등기했냐면 요 을의 등기를 이전해서 누구한테 병으로 이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등기는 누구게 되냐면 최초에 갑의 거였는데 을의 걸로 되었다가 을이 갑자기 말소되고 지금 현재는 병에게 돼 있단 말이야. 병에게 돼 있어. 자, 이때 그러면 의무자와 권리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이 병의 등기가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야.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병의 등기가 됐기 때문에 병의 등기가 잘못된 거야. 을이 말소되면 안 될 을이 말소됐기 때문에 병의 등기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돼.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 돼. 병의 등기를 말소 칠판 보고. 그래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병. 말소시켜줘야 될 병이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하면 받아야 될 이제 갑이 권리자야. 그래서 일단 병을 먼저 말소해. 최초로 원위치 시키고 두 번째 그렇게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을의 등기를 회복시켜야 되지. 이게 을이 말소됐으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을의 등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이번에는 갑. 이제 이 병의 권리가 갑으로 넘어갔지. 병의 권리가 갑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게 말소했기 때문에 이제 갑이 권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고 등기 권리자, 등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을이 아무도 모르게 말소돼서 내 등기가 말소돼서 병의 것으로 되었으면 이 병의 것을 없애고 을을 다시 살리려면 이렇게 등기를 2번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50%. 조금 돼요. 자, 50% 되면 너무 많이 되는 거고 한 10% 이해될 거라고 생각한다. 네. 어. 그래 5%만 이해해라.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만 이해해라. 쉽지 않다. 자, 이번엔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는 뭐라고 했지? 보존등기가? 출생신고요. 그렇지. 출생신고하고 같은 게 보존등기야. 이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여기 뭐 갑을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조금 자꾸 드러나야 돼. 내가 지연이, 온유, 예한이, 강인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좀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갑을 이렇게 나와. 지연이, 온유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갑을 용어로 내가 책도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쉽게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연이, 온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온유가 집을 지었어. 집을 한 채 지었어. 집을 건축을 해서 직접 건축을 해서 온유가 건축주야. 그래서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선 등기를 해야 되지. 근데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하지 않고 지연이한테 이 집을 팔았어. 등기를 하지 않고 지연이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지연이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 자기 앞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다 하고 지연이한테 이 매매를 했으면 지연이가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게 되잖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 온유가 지연이한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등기 이름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온유가 등기를 안 한 거야. 보존 등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1번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보존 등기를 먼저 해. 그래서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원래 집주인이었던 갑이 온유가 되겠지. 온유가 되겠지. 그리고 등기 권리자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것을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지연이가 돈 주고 샀지만 보존 등기는 지연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 대위 신청인 지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온유 대위 신청인 지연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 등기가 됐어. 보존 등기가 돼서 보존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그러면 온유 이름으로 돼? 지연이 이름으로 돼? 온유 이름으로 되지. 온유 대위 신청 지연이가 했기 때문에 대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온유 이름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온유 이름으로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다시 온유에서 지연이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뭐 어렵다. 자, 2번. 소유자는 이 집에 소유자는 실제로 갑인데 갑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을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보존 등기. 다시 말하면 이 집을 온유가 지었어. 온유가 지어서 온유 건데 등기부에 보존 등기는 누구로 돼 있냐면 지연이로 돼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이 보존 등기 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권리자지. 권리자는 신청인은 누가 돼 있냐면 온유 대위 신청인 지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지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연이가 온유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해야 온유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좀 어렵다. 뭐 한 10% 이해할지 모르겠다. 자, 다음 건저당권 말소. 자, 이번에는 1번 보존 등기, 2번 이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을 했어. 누구 이름으로? 온유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 근데 온유가 이거 건물 지을 때 돈을 빌렸어. 그래서 3번 건저당권을 설정해서 건저당권 1억 원 설정했어. 1억 원 뭐 국민은행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건저당권이 국민은행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말소가 돼 버렸어. 그래서 국민은행 1억을 받을 수 없게 됐어. 자, 이때 이 건저당권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이 문제가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 일단 건저당권을 자, 다시. 자, 문제를 다시 낼게. 자, 이게 보존 등기 그리고 1번, 2번 소유권이 온유야. 그리고 온유가 3번 건저당을 했어. 건저당 1억 국민은행 이렇게 했는데 이제 4번 이제 지연이가 이 집을 샀어. 온유한테 지연이가 이 집을 샀어. 이 집을 살 때 지연이가 이 건저당권을 없애고 싶어. 은행에 돈을 갚고 싶어. 그때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 말이야. 이 문제가. 그래서 자, 그때 지연이가 이 건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을이 건저당권 말소가 그러면 이 지연이가 이 건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의무자는 누가 되냐 하면 의무자는 국민은행이야. 왜? 국민은행이 말소해 줘야 되니까 국민은행. 그리고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권리자는 이 건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권리자는 지연이가 직접 하든지 지연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원래 건저당을 설정했던
온유도 할 수 있어. 온유도 할 수 있고 지연이도 할 수 있고 두 사람 중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때는. 오케이? 온유가 가지고 있던 집을 지연이가 샀는데 그때 건저당권이 있으면 그걸 없앨 때는 온유 이름으로 지연이 이름으로 권리자 해서 이 건저당을 없앨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온유 이름으로 돼 있는데 2번 건저당이 돼 있고 3번 지연이가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건저당이 이유도 없이 삭선돼 있어. 원인 무효로 이게 원인 무효로 건저당이 잠깐만. 다시 온유 건데 원인 무효로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 건저당이 설정돼 있는 거야. 원인 무효로. 온유가 돈도 빌린 적이 없는데 건저당 1억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없애야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유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어렵게 했네. 다시 온유 거고 건저당이 있고 지연이 게 있는데 이 건저당이 원인 무효야. 이게 원인 무효야. 그러면 이때 이 건저당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때 의무자는 물론 국민은행이야. 국민은행이고 권리자는 이때는 현재 주인 지연이만 할 수 있는 거야. 현재 주인 지연이. 오케이? 이 온유가 건저당을 받았으면 온유도 건저당을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연이도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온유가 건저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 그럼 이때는 이 건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의무자는 권리자는 누구냐면 지연이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나? 두 가지 구분. 많이 헷갈려요. 네. 자, 그래 한 번만 더 클리어하자. 온유 집이야. 이사장님, 어, 저희 이거 이 카드만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짓고 하면 안 되나요? 다음 주에. 안 돼. 앞으로 하는 거 이거보다 10배 어려워. 이거보다 10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한 10번 봐, 너희들이 따로 영상을 보든지.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영상 보고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고,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자, 다음 등기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의무자가 누구야? 의무자가 누구야? 등기를 주는 사람. 의무자. 그렇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넘겨줘야 될 사람. 권리자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 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는 어떤 권리 관계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무자도 있고 권리자도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무자와 권리자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등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왜 같이 해야 될까? 왜 같이 해야 될까? 한 명만 했을 때는 사기 위험. 그냥 혼자만 하면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혼자서 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도록. 그게 뭐냐 하면 1번 판결. 왜 판결은 그럴까? 법에서 이미 판사가 땡땡땡 두드렸으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정을 해준다는 거야. 혼자 해도 돼. 자, 촉탁이 뭐냐면 등기 신청해 주세요 하고 등기관한테 좀 해주세요 하고 어떤 다른 어떤 관공서에서 이렇게 의뢰하는 걸 촉탁이라고 하고요. 관공서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 신청하는 거. 이때는 서로 관공서까지끼리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혼동으로 인한 말소, 뭐가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돼서 혼동을 일으켜서 말소하는 그런 등기. 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요 신탁을 배워야 수탁자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알았지? 사장님, 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내가 보존 등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일단은 의무자랑 권리자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어. 모든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그럼 이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고 권리자는 누구인지 그걸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의무자는 누구를 해야 되는지 권리자는 누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이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등기들도 다 할 때는 이렇게 의무자와 권리자가 다 같이 해야 된다. 모든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 부동산 등기는 모든 것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는데 단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요런 경우. 지금 예로 든 거. 그래서 2번 토지 수용.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경우 그때 소유권 이전. 그러면 아니면 토지 수용할 때 아니면 또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나 권리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법인 권리가 소멸약정 등기된 경우 법인 권리가 소멸약정 이런 뭐 용어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된 경우 3번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요것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배우자. 또 가등기 말소는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는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4번 소멸 분할 소멸하고 분할 땅이 어떤 것은 소멸되고 또 분할되는 그런 게 있어. 소멸 분할 등기. 그리고 다음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다음 의무자 소재 불명 시 재권 판결 후의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 시 재권 판결 후 등기.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 들어봤지 앞에?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거. 자, 그리고 사인 증여. 지금 글씨 따라오고 있나 노트? 노트 보고 있나? 사인 증여야. 글씨 잘 안 보이는 거 옆에 잘 적어놔. 사인 증여. 나중에 사인 증여 배울 거야. 시효 취득은 배웠지? 시효 취득. 이거는 그냥 취득한 사람이 그냥 취득한 사람이 신청하면 돼. 시효 취득. 다음 공공용지 협의 취득은 필히 공동 신청해야 됨. 자, 다시 지금 사인 증여, 시효 취득, 공공용지 협의 취득 요 세 가지는 꼭 공동 신청해야 하라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알았지? 그리고 밑에 있는 존속 분할 포괄 유증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 6개는 필히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지 내가 불러준 거 그것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를 섞겠지. 예를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판결 촉탁 신탁 등기 수탁자 단독 해놓고 하나는 사인 증여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등기 우리 금요일 날 또 하지. 금요일 날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잖아. 왜 내려와 있는지 알지?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오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올라가야 돼. 저녁에 또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 할 것 같다. 알았지? 그래서 내일 민법까지는 할 수 있고 금요일 날 수업 못 하니까 그렇게들 알고 일단 오늘 배운 거는 복습 잘하고 또 다음 주 배울 거는 또 미리 예습 그때 가서 예습 잘할 수 있길 바란다. 자,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참 손에 잡히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 마치자. 수고드렸다.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다 올릴게. 오늘 배운 거는 지금 3개는 올라갔다.